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8일째인 어제 여야 지도부를 만나서 오찬 회동을 했습니다. 전임 윤석열 정부가 720일 만에 야당 지도부와 영수회담을 가진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빠른 편입니다. 자, 두 분 어떤 장면에 주목하셨는지 들어볼게요. 우선 장유미 부위원장님. 네, 저는 시점과 대통령의 태도에 좀 주목을 하게 됐는데요. 말씀 주신 대로 네. 대통령이 당선되고 18일 만에 이 여야 지도부를 한자리에서 만난 겁니다. 이 G7 외교 데뷔전을 치렀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굉장히 좀 빨리 그 만남을 청하고 그 자리가 성사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던졌던 일성이 있습니다. 통합은 유능의 지표이고 분열이 무능의 결과물이란 취지였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도 야당으로서 국정 운영의 한 축이자 또 민주당으로서는 또 이재명 정부로서는 협의를 해야 되는 한 파트너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상황이고 어떤 좀 현안이 있고 그 의견을 청취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이제 그 여야를 각각 상징하는 색깔의 넥타이를 메고 식단도 이제 오색국수라고 해서 색깔이 여러 버무려진 그러니까 최대한 할 수 있는 귀를 열고 좀 마음을 열고 할 수 있는 첫 자리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는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예, 강준호 대변인, 당 안팎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나요? 일단 어제 만남에 있어서 특별하게 결과가 나오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선서한 날 바로 그날도 그 야당 대표들과 오찬을 가졌었죠. 네. 그리고 어제도 또 식사 자리를 갖는 이런 모습에 있어서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아마 말의 습관일 것 같은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부를 때 우리 김용태 위원장께서는 어떠십니까? 이런 형태로 우리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습관이라고는 해도 그래도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협치가 서로 간의 대화의 물꼬가 이제는 트이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은 있거든요. 어제 만남에 있어서 김용태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인사청문회에 대한 문제라든지 추경에 대한 문제들 야당 입장에서는 지적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예. 그리고 또 이것은 국회 내에서 처리를 할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취임 선서하고서는 오찬을 할 때도 그때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법안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 우려의 목소리를 그때도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직접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 이후에 이 속도감을 좀 줄여야 된다라고 여당 측에다 이야기를 하면서 야당에서도 이런 의견이 나오지 않았냐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강성으로 흘러가고 있는 여야의 모습을 오히려 대통령이 중재하는 모습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을 네. 합니다. 근데 다만 지금 상황에 있어서는 좀 여러 가지로 경색이 되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부분들뿐만이 아니라 나토에 참석하지 않으시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야당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자주 만나겠다라고 하시니까 뭐 앞으로의 만남에 있어서는 조금 더 긍정적이고 그리고 국민들께 보여드릴 수 있는 결과물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도 생각합니다. 네, 한 가지 김용태 위원장이 또 얘기한 게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기 후에 재판을 받겠다고 약속해달라는 요구를 했고 민주당은 오늘 민생을 논의하자고 만난 첫 회동에서 야당이 정쟁을 유발했다. 대통령의 선의를 악의로 되갚은 것이란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네, 좀 아쉽고 예.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사실 임기가 거의 끝났습니다. 참모진들은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이제 이 자리에 같이 모시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런 뭐 의견도 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새 지도부가 이제 곧 혁신위도 출범하고 이럴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직접 챙겼다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고 그래도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의미 있는 말을 하는 걸 갖고 비판할 수는 없겠죠. 다만 어떻게 보이냐면 이 재판과 관련해서 김용태 비대위원장 선거 국면에도 그렇고 대선 때도 우리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뭐 2, 3개월 안에는 다시 대선을 치러야 된다라고 사실상 대선 불복까지로도 함의가 해석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런 태도를 견제하고 있는 걸 한두 번 이야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태도를 다시금 환기할 필요는 대단히 적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런 통합과 협치를 위한 상징적인 그것도 첫 자리에 예.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만남을 본인이 응하면서 그 상황을 지렛대로 자기 정치를 한다라는 인상을. 왜냐하면 이 메시지가 누구한테 소구력을 갖겠습니까? 일반 유권자, 일반 국민들이실까요? 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 지지자들, 국민의힘 당원분들. 여기에 소구하는 메시지를 굳이 이 자리에서 내는 건 정치적으로 결례이자 정치적으로 성숙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당내에서도 어떻게 보면 목소리가 커지지 않고 있는 게 아닌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좀 적절하지 못한 발언이었나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많은 국민들께서 왜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이 중지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고 계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대선을 하는 날 출구조사를 할 때 심층 출구조사를 같이 했었죠.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을 때 이 재판들이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까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을 찍었었던 분들조차도, 그러니까 전체 말씀하신 분들 중에서 60%가 넘는 분들께서 재판은 진행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도 이미 민주당에서는 재판이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들이 올라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으로서는 각 재판부들이 재판 날짜 자체를 추정해버리는 바람에 현실적으로는 대통령 임기 동안은 재판이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네. 예상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면 국민들께서는 그렇다면 대통령이 5년 임기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쨌든 일반 국민으로 돌아가서는 다시 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연장된 의문점들을 가지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될 때까지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이 본인의 사법 리스크였던 부분들이거든요. 국민들이 모두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대통령 스스로가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야기를 한 것이 자기 정치라거나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이것을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굉장히 좀 반박하면서 강하게 압박하는 듯한 모습들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민주당의 강성적인 모습들이 특히 중도층에게는 오히려 마이너스적인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합니다. 네, 인사 관련 소식도 있네요. 오늘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채택됐습니다. 새 정부 들어서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서 임명되는 첫 인선이고요. 여기에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부와 외교부 등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습니다. 자, 면면을 좀 보겠습니다. 다 소개해드리진 못하고요.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는 민주당의 안규백 의원, 또 국가보훈부에는 한나라당 의원 출신인 권오을 대한민국 헌정회 부회장, 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는 지난 정부 장관인 송미령 장관이 유임됐습니다. 여러 가지 특색들이 좀 있어 보이는데 일단 안규백 의원이 국방장관에 임명되면은 5.16 이후에 64년 만에 군 출신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되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내각의 전반적인 인사 평가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장윤 변호사님. 네,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예. 들고요. 안규백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헌 국면에서 군이 얼마나 또 고초를 겪었습니까? 기본적으로 국방부 장관이 군 출신, 장성 출신들이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관례처럼 관행처럼 돼 있었죠. 하지만 국방부 장관이라는 건 문민 통제의 가장 상징적인 자리입니다. 국방부 군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군인 신분이면 갈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문민 통제의 하나의 상징적인 그 현실화를 안규백 의원이 이제 좀 인사로서 확인이 됐다라는 점이 유의미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안규백 의원 같은 경우에는 5선 의원인데 거의 이 의정 활동의 대부분 한 14년 정도를 국방위에서 활동을 그렇죠. 했습니다. 국방위원장도 했었고요. 그래서 예. 처음부터 하마평에 올랐을 때도 군 내부에서도 신망이 상당히 두텁고 신뢰가 높다라는 평가를 받는 인사라는 점이 상당히 의미가 있고 또 군대 내에서도 우호적인 점을 또 전문성과 버무려 가지고 지금 군이 상당히 또 많이 의기소침해 있는 상황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군의 사기 진작과 또 여러 이 중요한 임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국면 속에서 적임자다. 그리고 송미령 장관 같은 경우는 언론에서 전격 유임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네. 이렇게 진보 보수 정권이 바뀌면서 전 정부 인사가 유임된 적은 없습니다. 보수 정부에서 이 그대로 이어지면서 국방부 장관이 유임이 된 적은 있지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정부의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은 이 실용과 또 실사구시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이게 누구 진영 사람, 누구 사람, 뭐 국민의힘
인사 이런 부분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고 권오을 이 장관 내정자 역시 사실 한나라당 의원 출신이시고 기본적으로 개혁적인 보수로 이번 대선에서는 이재명 당시 후보를 상당히 지원을 해주셨던 분이기 때문에 상당한 적임자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진영에 치우치지 않는 네. 인선이었다라는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들이 예. 있죠. 왜냐하면 권오을 장관 지명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저희 보수 인사였습니다만 이번 선거 과정에 있어서 이재명 후보를 도왔었기 때문에 네. 입각 가능성에 대해서는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 그렇습니다. 사실이거든요. 다만 이제 송미령 장관이 유임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많은 분들께서 놀라워하시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쨌든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만 네. 안규백 의원이 국방부 장관으로서 과연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가는 조금 의문이 있어요. 왜 그런가요? 왜냐하면은 네. 우리가 지금 완전한 평화의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군 출신이 국방부 장관 해온 것들이 다 군에 대한 통수권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이고 군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최근에 뭐 대북 확성기를 먼저 중지를 하고 다행히 북한에서도 대남 방송들을 중지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게 언제까지 갈지는 알 수 없는 것이죠. 네. 북한에서의 핵의 위협이라든지 그리고 러시아와 북한이 계속적으로 함께하고 있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새로운 형태의 인사를 해야 되는 것인가 꼭 지금이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는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육성으로서 설득하는 메시지가 나와야 되지 않나라고도 생각을 하고 네네. 저는 오늘 나온 인사 중에서 사실상 가장 놀랐었던 것은 누군가요?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네네. 김영훈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로 있는 상황인데 이분이 민노총 위원장 출신이에요. 그러면은 민노총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뭐 국가에서 하고 있는 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에 참여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직접적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모든 정책을 집행하고 이것을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너무 치우친 인사가 아닌가라는 걱정이 드는 거죠. 네네. 이분이 어쨌든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을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조금 더 소상하게 국민들께 먼저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예.